어제 저녁 60대 중반의 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20년 전에 강남에 집 한 채를 샀는데 지금 그 집값이 몇 배가 되었다고. 그런데 기쁘기는커녕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0대 아들이 아무리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고, 자기가 가진 이 집 때문에 아들이 평생 전세로 살아야 한다는 죄책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비극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더 가난해집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오늘 이 시간 19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말입니다. 거의 9%에 가까운 상승률이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10억 9천만 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년 만에 거의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월급쟁이가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봐야 몇백만 원인데 집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상승은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9년 전이면 2005년입니다. 그때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로 집을 샀습니다. 그때 사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젊은 세대의 소득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2005년 당시에는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 성장은 정체되었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집값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의 간극이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상승은 서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남과 서초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0%를 훌쩍 넘었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비슷했습니다. 반면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어떤 곳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좋은 입지의 집은 더 좋아지고 그저 그런 입지의 집은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집니다. 같은 서울 시민인데도 사는 동네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작년 여름에 만난 한 분이 생각납니다. 50대 후반이셨습니다. 20년 전에 강북에 집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강북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교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강남을 샀던 친구는 자산이 몇 대가 되었는데 자신은 겨우 2배 정도만 올랐다고 했습니다. 입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20년 전의 선택 하나가 오늘의 자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남으로 옮기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집을 아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절망입니다. 지난달 한 30대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대신 상담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부족했습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웠습니다. 결국 전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도 계속 올랐습니다.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안 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디든 비쌌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가 너무 적었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건설사들이 짓지 못했습니다. 재건축도 묶였습니다. 신규 택지도 부족했습니다. 공급이 주는 동안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이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버티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를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더 줄었고 공급이 더 줄수록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19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르기를 바랍니다. 자산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언젠가 꺼지면 큰일입니다.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또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서울 집중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곧 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고 경기가 나쁘고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금리, 경기, 국제정세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각각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산이 늘어난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좋은 시기에 좋은 곳에 집을 산 행운입니다. 그 행운을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자녀들이 집 마련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증여세를 내더라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집을 못 가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십시오. 저축하고 대출 조건을 알아보고 분양 정보를 챙기십시오. 서울이 어려우면 경기도라도 알아보십시오. 완벽한 집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든 것 압니다. 불공평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간이 있습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안 되어도 10년 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준비하십시오. 19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는 뉴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 세대 간 격차, 공정과 정의의 문제,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